자, 이걸 불러왔어요. 특히나 이쪽 반측면 같은 경우에 눈을 그릴 때 이게 눈동자를 그릴 때 약간 반측면이잖아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잡아준다는 거죠. 이 동공을 말이죠. 이해되나요? 얘가 한 가운데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만약에 들었다고 가정할 때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잡아줘야 되고, 고개를 숙였을 때도 당연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해되죠? 고개를 숙였을 때, 눈동자 그릴 때 살짝 안쪽으로 잡아줘야겠죠. 이해되죠? 얘가 이쪽이 약간 플랫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자체가 좀 플랫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각막이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눈의 특징이, 정말 눈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이 아래 눈덩이, 이 실루엣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꺾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해되죠? 특히 새싹 그릴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그 비율이 약간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그 사람의 개성이나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뭐 눈을 크게 뜨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형태가 눈이 처진 사람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눈이 찢어진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이 윗부분에서 보통 개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 쌍꺼풀도 다양하게 나와요.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조금 낮춰가지고, 쌍꺼풀이 얘가 눈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잡히는 쌍꺼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히는 쌍꺼풀도 있고요. 또 얇게 나와가지고 또 한 겹 더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쌍꺼풀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크게 떴을 때, 크게 뜨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눈이 많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눈썹도 동그랗게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눈썹 근육을 눈 근육을 움직여야지 이렇게 안화가 올라가면서, 근육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 캐주얼 눈 같은 경우에 눈이 크게 잡죠. 그러니까 눈썹이 약간 이렇게 좀 곡선이 되면서 위에 있어요. 일단 캐주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몬스터랑. 그러다 보니까 희희당당 웃고, 막 카드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은 거짐다 웃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싸우는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눈썹이 좀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눈이랑 눈썹이랑 붙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막 귀엽고 눈을 크게 뜰 상황이 아니잖아요. 몬스터 앞에서. 그래서 약간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약간 V자가 되죠. 이렇게. 요거는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여기 좀 깊어가지고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은 눈썹이랑 눈이랑 붙어버려요. 이렇게. 뭐 그렇게 좀 눈썹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특히나 눈에 힘을 주잖아요. 눈에 힘을 준다. 그랬을 때 특히 남자 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독수리 눈, 독수리도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이 부분이 직선화가 돼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뜰 때는 이렇게 곡선화가 되는데 힘을 주면은 직선화가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쌍꺼풀이 있더라도 눈에 힘을 빡 주잖아요. 그러면 쌍꺼풀을 먹어요. 먹으면서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다리꼴 형태로 잡혔죠. 보통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살짝 올라가,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오각형, 육각형 정도 이렇게 나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로 잡혀요. 이거나 이거나 약간 육각형 형태로. 그래서 약간 사진 같은 거 잘 보잖아요. 막 파이터들 보면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보통 많이 잡힌다는 거죠, 형태가. 그리고 여자 눈 같은 경우는 눈동자를 좀 크게 잡아줄수록 좀 예뻐 보이거든요. 눈동자를 여기서 여자 눈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잡아주는 게 좀 예뻐 보이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카리스마 있고 좀 환한 느낌이나 뭐 좀 그런 컨셉 잡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배간이 포인트예요. 삼배간. 그래서 전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삼배간으로 많이 그린다는 거죠. 그죠? 또 비율적으로 보면은 약간 여자들 같은 경우는 흰자보다 이 눈동자의 비율이 큰 게 좋아요. 이렇게 흰자보다 눈동자가 좀 크게 잡을수록 더 여성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눈동자보다 흰자 비율을 좀 더 넓게 가져가 주는 게 더 남자답고 더 어울린다는 거죠. 참고로 좀 더 귀여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더욱이 눈동자를 크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와와 눈을 볼게요. 애완동물들 기본적으로 귀엽잖아요. 귀여운 캐릭터들 보면은 대표적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흰자가 별로 없어요. 거진 다 까만 자가 다 차지하고 있죠. 애완동물들 귀여운 캐릭터들 보면요. 이해되죠? 흰자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지. 캐주얼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은 흰자가 별로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좀 귀여운 캐릭터들은 대체로 흰자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는 약간 게임 속에서는 눈썹을 그렇게까지 리얼하게 안 그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눈썹을 좀 얇게 그려주는 그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리면서 볼게요. 실사에서 얘는 그나마 조금 두께가 있네요. 이것도 좀 더 얇아요. 대체로 좀 얇게 그려준다. 얘도 얇고 얘도 좀 얇잖아요. 그때 반세사로 가니까 좀 더 얇아졌죠. 캐주얼로 가니까 어때요? 더 얇아졌죠. 갈수록 얇아져요. 약간 중년 컨셉 잡을 때는 좀 두껍게 잡기도 해요. 중년이나 노년을 갈수록 좀 두껍게 잡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되고, 그리고 눈 그릴 때, 눈 사이에 눈 하나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캐주얼이든 반세사든 다 똑같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1대1대1로 이렇게 눈 사이에 눈 하나 정도를 넣어주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사 같은 경우는 콧볼 부분이 약간 눈물 샘 부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반세자로 가면은 여기가 더 좁아져요. 이 사이가 코가 좀 작게 그려준다는 거죠. 코 형태를 잡을 때는 이 콧구멍 형태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이 안쪽에 이렇게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돼 있다. 이걸 다 그리면은 굉장히 좀 못생겨 보인다는 느낌이랄까? 입술 같은 경우도 약간 표시만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만 좀 해준다. 보통 아랫입술 조금 더 두껍게 잡고 윗입술 좀 더 얇게 잡아주죠. 특히나 이게 입술 아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좀 많이 져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화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게 좀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얇게 약간 웃음상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살짝 입꼬리를 많이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코 같은 경우에 이제 캐주얼로 가면은 더 작아지죠.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뭐 점으로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 어, 눈 여기서부터 코까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실사 같은 경우는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눈썹 여기에서부터 코까지 맞는데 정면이나 반측면 같은 경우는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다 똑같이 눈 위에서부터 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캐주얼 같은 경우는 코가 거의 붙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더 커가지고 그러면은 눈 길이가 코 길이인 거예요. 눈 길이가 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되겠죠. 귀 길이가.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 너무 길게 나죠. 그러면은 좀 적당히 좀 조절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코가 기니까 이렇게 귀도 좀 길게 그렸네요. 희한하네요. 대체로 보통 그렇게 잡는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입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여성미 있거나 약간 섹시한 컨셉이다. 그러면은 좀 두툼하게 그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약간 그 연예인 제시 있죠. 제시처럼 좀 두툼하게 좀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근데 좀 귀여운 캐릭터를 그릴 때는 좀 앵두 있음처럼 좀 여기도 두툼하게 잡고 좀 얇게 그려주기 좋아요. 앵두 입술처럼. 또 남자 입술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얇게 그려주기 좋아요. 근데 약간 뭐 게이 컨셉이다. 그러면 조금 두툼하게 그려도 뭐 상관없긴 한데 뭐 그런 컨셉을 그릴 일이 있을까? 입시에는 없겠죠. 그리고 얼굴형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이렇게 딱 꺾이죠. 그래서 딱 정면이죠, 지금. 정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달걀형 느낌으로 잡아주는 게 좋은데 얼굴 정면에서 그릴 때 가장 주의점은 뭐냐면 여기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넓을수록 좀 얼굴형이 좀 넙대기하게 보여요. 웬만하면 지양해주라는 거죠. 예쁘게 그릴 때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짧은 느낌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지 이목구비 크고 예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면 같은 경우에 이 턱이 꺾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입부분에서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은 꺾이는 부분이 조금 더 입보다 또 위로 가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은 꺾이는 부분이 당연히 아래 가겠죠. 이해되죠? 여기도 고개를 숙이니까 꺾이는 부분이 위로 갔잖아요. 입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실사인데 반실사로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약간 반실사 느낌 나죠? 여기서도 꺾여지는 부분은 한 이쯤에 있어요. 고개를 숙였으니까 좀 더 위에 가는 게 맞는데 워낙에 얼굴이 작게 잡혔네요. 여기서도 이쯤에서 꺾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턱을 보면은 조금 더 곡선이 됐죠? 좀 더 뾰족해졌다는 느낌이 있죠? 아까 실사보다. 근데 캐주얼을 가니까 완전 뾰족해졌죠? 근데 캐주얼도 똑같이 꺾이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캐주얼은 뭐 실사에서 단순화된 게 반실사고 반실사에서 굉장히 단순화된 게 캐주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데포르메가 좀 과하게 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목 같은 거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원통으로 그냥 내려줘도 돼요. 수목은 아니 그 쇄골까지 그리고 승모근도 이렇게 그려주고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손가락으로 좀 눌러준다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눌러준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준다. 그런 얘기가 약간 이렇게 되겠죠. 최대한 이 승모근 근육은 좀 없애주는 게 좋아요. 약간 퇴화되듯이. 그래서 뭐
컨셉 아트나 일러스트나 아니면 뭐 모델들 같은 거 보면은 이 승모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목 라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목이랑 이렇게 승모근 그 구분이 잘 안 져요.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지거든요. 이렇게 되고 목 이렇게 되고 이 승모근 이렇게 나오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 두께도 두꺼워지는데 얼굴 길이만큼 여기 너비만큼 두꺼워져요. 그리고 뭐 승모근도 이렇게 또 나오게 잡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약간 뭐 이렇게 잡긴 하는데 약간 직선의 느낌 잡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아요. 살짝 이런 느낌. 여기서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여기도 살짝 이런 느낌 나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 지금 성인 여성이에요. 얼굴형이 약간 두상이 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그 미의 기준이 턱에서부터 코까지, 코에서 미간까지, 미간에서 이마까지, 이마 끝까지 1대 1대 1이라는 거죠. 1대 1대 1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성인 여자 그 컨셉을 볼게요. 이렇게 얼굴 1대 1대 1 딱 떨어지죠. 얘도 여기서부터 1대 1대 1 딱 떨어지죠. 그래서 성인 여자 비율은 1대 1대 1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 어,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그 블랙핑크 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랙핑크 지수가 딱 그 미의 기준인 1대 1대 1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1대 1대 1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성인 여자 비율은 1대 1대 1이 중요하고 또 약간 다른 또 두상이 있는데 애기 두상 특히나 캐주얼 쪽 애기 두상을 굉장히 그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이 애기 두상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블랙핑크 제니예요. 이 제니의 특징이 얼굴이 어떻게 되냐? 대충 예를 들게요. 아무거나 보면은 머리 끝에서부터 턱 끝까지 가운데가 어때요? 눈썹이 나오죠. 가운데가 눈썹이 나와요. 1대1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얘도 보면은 고개를 숙였는데 여기가 눈썹이잖아요. 이쯤 되겠죠. 1대1이라는 거죠. 얘도 보면은 약간 고개를 숙였는데 그 예전에 아주 쌤이 작업한 건데 1대1이라는 거죠. 머리 숙였으니까 뒤에 머리까지 보이는 거고 얘도 1대1은 기본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캐주얼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100%다 웬만해서는 뭐 귀엽고 예쁜 컨셉이다. 죄다 애기 두상이에요. 타원의 중심이 눈썹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들어가면은 얼굴이 있거든요. 페이스. 캐주얼 얼굴 그리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렇게 타원을 그려가지고 중간을 눈썹으로 주고 그 아래다가 눈 동글동글하게 잡고 가운데다가 눈 하나 더 그려주고 이걸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얼굴 그리라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게 보이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애기두상이. 또 애기두상의 특징은 또 어떻게 되냐? 약간 이마를 좀 이렇게 볼록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볼록하게. 여기서도 약간 볼록한 느낌 들죠? 그래서 두상, 측면 그릴 때도 약간 여기 구처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가 약간 좀 뒤로 밀려난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약간 여기가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고 약간 다시 구처럼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두상 자체가 이해되나요? 측면 그릴 때는 캐주얼이든 반실사든 실사든 그 약간 팁이 있다면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남자도 특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는 약간 좁고 여기는 좀 더 길어요. 무조건 이렇게 보면은 측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얘도 캐주얼도 이렇게 보이죠. 이 느낌을 잘 기억하시고 얘도 보면은 반측면도 바로 땡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직선이 있다. 그리고 다시 동그랗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이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서양인들 두상에 보면은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좀 좁고 이 뒤통수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동양 사람들은 대체로 이 반대요.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옆에가 좀 넓고 여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얼굴이 좀 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과, 어떤 논문인가 무슨 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여기 들어가는 그 부피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어, 머리를 좀 알아볼게요. 머리 같은 경우는 3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단.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앞머리 1단, 여기건 옆머리예요. 옆머리 2단, 그리고 뒷머리 3단. 여기도 보면은 1단, 2단, 3단이잖아요. 1단, 2단, 3단. 그래서 가끔씩 굉장히 얇은 머리가 살짝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큰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되게 이상하겠죠? 근데 그렇게 그리는 아마추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앞머리, 옆머리, 이게 뒷머리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를 너무 1단, 2단, 3단, 뭐 여기서도 뭐 이런 머리가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머리가 있고 이런 머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자는 거죠. 이것도 약간 좀 위험한데 얘는 옆머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옆머리 이 정도. 앞머리 이렇게 있고 뒷머리 있겠죠. 그리고 뒷머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두상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머리 길이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말려야 돼요. 가끔씩 뭐 바깥으로 이렇게 까지는 머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까지는 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약간 산속에서 나왔을 때 그런 약간 산발적인 머리 보통은 머리 잘 감고 그러면 안쪽으로 말려요. 미용실 가서도 안쪽으로 이렇게 말린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가끔씩 뭐 컨셉 자체를 약간 드라이기나 뭐 뭐지, 고데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머리 스타일도 있긴 해요. 임의로 만들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안쪽으로 말리는 게 자연스럽고 또 머리 그릴 때도 뻣뻣하게 그리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S자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든 남자든 옆머리를 좀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다운펌, 옆머리를 좀 붙여주고 앞머리나 윗머리는 좀 띄워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얘도 약간 붕 띄웠잖아요. 이렇게. 얘도 위로 올려줬고. 근데 옆머리는 좀 붙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옆머리가 너무 부하게 뜨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머리 안 해요. 앞으로. 앞으로 해요. 어때요? 좀 둔해 보이잖아요. 이런 머리는 웬만하면은 좀 지양해주는 게 낫고 여자 같은 경우는 매직이라고 보면 돼요. 매직. 딱 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밀도가 좀 풀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S자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머리카락을 그리는데 뻣뻣하게 그리면 정말 부자연스러워요. 딱딱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로 넘어갈까요? 남자 그릴 때는 일단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코의 길이랑 약간 키랑 약간 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보통 코 그릴 때 봐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근데 보면은 어때요? 여기 같은 이렇게 볼게요. 코가 짧으면은 좀 어려 보이거든요. 대신에 어려 보인다는 거는 숏다리가 돼요. 키가 좀 작아진다는 거죠. 얘는 여기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키가 커 보이잖아요. 얘가 만약 170이면 얘는 185 이렇게 보이겠죠. 얘들도 굉장히 190이라 해도 믿겠죠.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또 얼굴이 길어질수록 또 키가 커져요. 그리고 남자의 이마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이렇게 여기가 애기 도장에서는 좀 볼록하게 잡았잖아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좀 평평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완전히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참 집중해서 잘 볼래요. 얘를 살짝 내려볼게요. 내리니까 어때요, 느낌이? 좀 못생겨 보이죠? 투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코를 짧게 한번 잡아볼게요. 어때요? 귀여워 보이지 않아요? 원본보다 더 귀여워진 것 같죠? 원본이 이렇거든요. 올리니까 더 어려 보이고 더 귀여워지죠. 그래서 동안의 특징이 뭐냐면은 턱이랑 이 인중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 짧아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코가 짧을수록 귀여워진다.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를 되게 짧게 잡았는데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릴 때 코랑 그 이 인중이 좀 길게 잡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약간 몽키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일본 사람들은 약간 또 입을 이렇게도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몽키라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그릴 때는 약간 이 사이가 너무 멀지 않게 그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입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일본 애니 같은 경우는 일본 애니를 그 교수님들은 엘리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뭐 일본 애니나 만화책을 많이 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밸런스 있게 해부하게 기초해가지고 그려주는 게 낫다는 거죠. 적당히. 그리고 운동을 되게 많이 하더라도 어깨 너비 같은 경우는 벗었을 때 뭐 이 근육이 있겠잖아요.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 너비는 어떤 식으로 뭐 계산할 수 있냐면 얼굴 길이만큼 머리 끝에서부터 턱까지 얼굴 길이만큼 어깨 너비 잡아주면 돼요. 이거보다 더 넓게 잡으면은 또 이것도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도 조금 더 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해가지고 스테로이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더 넓게도 그릴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또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 미국풍 뭐 헐크 같은 거 약간 좀 북미풍이 되기 때문에 또 동양 쪽에서는 잘 안 그리는 스타일이긴 하죠. 아무튼 어깨 넓이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하여튼 얘나 뭔가 이마를 좀 많이 가리거나 좀 부하게 그린다. 그러면 약간 여성적인 컨셉에 좀 어울리는 컨셉이고 이마가 좀 많이 까져 있고 이마가 많이 보이고 좀 짧은 머리다. 그러면은 약간 전사의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보지만은 약간 남자 이마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짧게. 근데 이마가 굉장히 넓거나 M자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젊었을 때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남자는 이마를 넓게 잡아주거나 M자로 잡아주는 거는 젊은 컨셉에서는 좀 지양해주는 게 좋고, 대체로 다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역회에서도 이마가 짧게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마가 짧죠? 좀 평평해 보이죠? 여기도. 보이시한 컨셉 잡을 때, 보이시한 여성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약간 전사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일단 두상이, 얘는 고개를 들은 거고 얘는 고개를 숙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고개를 마무리 든다고 해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고개를 들던 숙이던 여기 자체가 약간은 앞면 자체는 약간 평평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거의 직선으로 잡아도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살짝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주 살짝은. 근데 이런 식으로 과하게는 절대 안 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두 장 자체가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 하겠지만 앞면 자체는 약간 평평하고, 많이 꺾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관자놀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꺾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꺾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꺾이고, 앞면 자체는 약간은 좀 평평한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제발 그 얼굴 그릴 때 보통 캐주얼, 아니 그 캐주얼 아니고 캐주얼 작가들도 그런데, 보통 작가들 같은 경우에 십자가를 딱 얼굴 중심이랑 눈 이 정도만 잡고 집중해가지고 평행하게, 눈점짝으로 평행하게 잡고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직선 없이. 근데 가급적이면은 아마추어잖아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근데 이렇게 그리는 사람 그려가지고 정말 잘 기울기 맞추고 어색하지 않게 그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의 열 중 한 여덟은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틀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씩 틀린다는 거죠. 얼굴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딱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눈썹에서부터 눈 위아래 평행하게 이렇게 잡고 가는 게 나아요. 이마까지도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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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실패 없게끔. 이게 특히나 눈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만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티가 많이 나요. 특히나 뭐 교수라든지 게임 회사의 전달러들은 그런 걸 너무 잘 보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보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굉장히 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잡읍시다. 그리고 반측면 같은 경우도 특히나 더 그런데, 무조건 웬만하면은 얼굴 중심부터 잡고요. 이렇게 얼굴 중심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중심을 연결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눈썹, 눈, 눈 아래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코, 또 여기서도 이마가 이 정도쯤 있겠죠. 코도 두 개, 뭐이 정도면 잡아도 되고,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턱까지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쪽 면을 그릴 거예요. 이쪽 실루엣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좀 더 낮춰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 형태를 이쪽 부분에서 한번 그려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러면은 얘가 한 이쯤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쯤 되겠네요.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마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간격 같은 거 생각하면서 잡아주고 이게 앞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앞면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옆면인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잡아둬도 크게 상관없겠다. 아주 살짝만이라도. 여기가 옆면이고 그리고 옆면에서 이렇게 귀가 나오죠. 여기서도 잘 볼게요. 눈 여기서부터 코 여기까지 딱 떨어지네요. 이렇게 거의 딱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입부분에서 입꼬리에서 이렇게 또 턱 꺾이는 부분이랑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부분을 약간 타원을 좀 그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도 같이 잡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윗부분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 되나요? 근데 이마를 조금 더 좀 나와주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만 동그랗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게 잡고요. 가운데도 여기가 이 옆에 타원의 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중심 이렇게 이 중심에서 얘가 귀가 딱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근육 있잖아요. 이 근육이 바로 귀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귀에서부터 여자 같은 경우는 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있기 때문에 더 약간 두껍게 잡아줘도 상관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귀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끔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눈 사이에 눈 하나 거의 딱 맞아 떨어지고 특히 여기 그릴 때 이게 눈썹이 이렇게 나가는 게 괜찮아요. 근데 눈 자체가 나가버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이 실루엣 안에 어떻게든 들어오게끔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남자 코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그릴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석고상 같은 거, 이 줄리앙이나 뭐 비너스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려보면은 이 눈 구조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무튼 여기까지.